지루했던 오프 시즌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블루제이스의 추가 영입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제부터는 이 팀이 가진 전력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 모든 과제에 시선을 돌릴 때라고 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블루제이스는 큰 기대를 받지 못한 채 캠프에 들어갔었는데요. 하지만 2025년은 꿈같은 한 해였죠. 월드 시리즈 진출은 캐나다 전역의 야구 열기를 다시 살려냈었고 이번 스프링 캠프에는 수십 년 만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분명한 건 그 모든 좋은 기억은 이제 과거라는 점입니다. 2026년은 완전히 새로운 시즌이고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도 또 모든 게 어긋날 수도 있는 해이니까요. 2월 11일 선수들과 코치들은 먼저 지난 월드 시리즈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선은 2026년으로 향할 것이고요. 올해 블루제이스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호세 버리어스의 플랜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2025 시즌 종료 이후 지금까지 거의 진전이 없는데요. 버리오스는 시즌 막판 불펜으로 이동했고 커리어 10년 만에 처음으로 IL에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포스트 시즌 로스터에서 제외됐을 때 그는 분명히 행복하지 않았다고 밝혔죠. 현재 블루제이스에는 이미 다른 선발 투수 5명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자칫하면 매우 어색한 선발 투수의 의자 뺏기 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시즌을 마치고 숨을 고르는 오프 시즌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버리오스에게 분명 좌절은 있었지만 그는 그 이전까지 리그 전반에서 존중받는 투수였고 2025년에는 블루제이스의 로베르토 클레멘테 어워드 후보로도 선정됐었고요. 캠프 초반 며칠이 중요합니다. 특히 버리오스가 이 상황에 대해 처음으로 내놓는 발언은 많은 걸 말해줄 겁니다. 현실적인 답은 이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대개 저절로 정리된다는 것인데요. 블루제이스는 연봉을 덜기 위해 유망주를 내주고 싶어 하지 않고 FA 시장에는 여전히 선발이 필요한 팀들이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는 캠프가 끝날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이죠. 이번 봄 가장 많은 것을 걸고 있는 블루제이스 선수는 누구일까요? 다음은 셰인 비버의 몸 상태입니다. 버리오스 이야기와 맞물리는 지점인데요. 비버는 2025 시즌 말미에 팔꿈치 쪽 피로를 겪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미존 수술 이후 긴 재활을 마친 직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큰 경고 신호는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스프링 캠프에서는 반드시 지켜봐야 할 요소입니다. 초반부터 정상적인 불펜 피칭을 소화한다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일정이 늦춰지거나 페이스가 느려진다면 상황은 꽤 흥미롭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의 마음가짐인데요. 매년 스프링 캠프가 시작될 때마다 블라디에게는 항상 다른 분위기와 다른 이야기들이 따라붙었죠. 초기에는 체중과 몸 관리가 늘 화제였고 2021년에는 21년은 예고편이고 22년이 진짜 영화다라는 명언을 남겼죠. 그리고 작년에는 계약 문제가 시즌 직전까지 캠프를 뒤덮었었고요. 하지만 2025년 포스트 시즌에서 게레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선수가 됐습니다. 그는 중요한 순간마다 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진정한 슈퍼스타임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이제 그는 팀의 얼굴이자 목소리이며 심장입니다. 블라디의 말이 곧 블루제이스의 메시지가 된 것이죠. 네 번째는 리키 티드먼의 스프링 캠프 플랜입니다. 한때 팀 최고의 유망주였던 티드먼은 2024년 대부분과 2025년 전체를 토미존 수술로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23살에 불과합니다. 블루제이스는 그를 조심스럽게 관리할 예정이지만 만약 구위가 완전히 돌아왔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불펜에서든 시즌 중반이든 혹은 2026년 후반이든 그의 재능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팀에 안길 겁니다. 그래서 그의 스프링 등판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덜튼 바쇼와의 연장 계약인데요. 구단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지만 바쇼 본인의 입에서 협상 여부가 흘러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FA를 앞둔 바쇼는 지난 시즌 부상 속에서도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고 시장 가치 산정이 쉽지 않은 유형이지만 블루제이스 성공에 있어서는 대체 불가능한 선수입니다. 작년에 알레한드로 커프와의 연장 계약을 깔끔하게 마무리한 것처럼 다음 순서는 바쇼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 로스터를 보면 모든 포지션 뒤에 하지만이라는 말이 붙는 느낌입니다. 추가 영입이 없다면 에디슨 바저와 데이빗 슈나이더 같은 선수들은 내야와 코너 외야를 오가며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겁니다. 또 다른 확실한 내야수 한 명 혹은 레오 히메네스의 성장만으로도 이 퍼즐은 훨씬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에는 이런 유연성이 오히려 큰 도움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외야는 상당히 과밀 상태입니다. 스프링어를 포함하고 바저의 외야 출장까지 고려하면 현재 예상 로스터에만 외야수가 7명입니다. 지난 시즌엔 이걸 잘 관리했지만 매일 라인업을 짜는 건 여전히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이제 선수들이 플로리다 더니든으로 모여드는 시점에서 현재 로스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수는 2명입니다. 알레한드로 커크와 타일러 하이네먼. 커크가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110경기 이상 마스크를 써준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인데요. 다만 후보 중에 브랜든 발렌수엘라를 주목하고 싶은데요. 작년 트레이드 데드라인에서 윌 와그너의 대가로 영입된 선수로 스위치 히터의 안정적인 수비를 갖춘 장기 백업 후보입니다. 1루는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고요. 지난 시즌 130경기 출장이 이상적인 활용이었고 오카모토 카즈마나 어니 클레멘트가 휴식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토론토가 또 한 번 이 포지션에서 보강을 시도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2루는 어니 클레멘트 2025년 포스트 시즌 영웅이었고 한 포지션에 고정된다면 아메리칸 리그 골드글러브 후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 구성에서는 데이빗 슈나이더가 가끔 2루를 볼 수 있겠지만 클레멘트에게 150경기를 기대하는 게 이상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유격수는 안드레스 히메네스, 골드글러브급 수비는 이미 검증된 선수고요. 타격은 작년 2할 1푼의 타율, OPS 0.598로 아쉬웠지만 부상 탓에 리듬을 찾지 못한 면이 컸습니다. OPS를 0.67로 수준만 끌어올려도 매우 가치 있는 선수라고 봅니다. 3루는 에디슨 바저와 오카모토 카즈마, 우투수 상대로는 바저, 좌투수 상대로는 오카모토. 매치업 운영이 가능한 가장 흥미로운 포지션입니다. 바저가 타격에서 한 단계 성장한다면 외야로 더 많은 출장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요. 지명타자는 조지 스프링어, 본인은 OP라고 부르길 원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DH는 스프링어에게 제2의 전성기를 안겨줬고 2025년 팀 MVP였습니다. 여전히 우익수 수비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요. 외야는 덜튼 바쇼, 앤서니 산탄데어, 네이선 루크스, 데이빗 슈나이더, 마일스트로, 여기에 스프링어와 바저까지 더하면 경쟁은 치열합니다. 바쇼는 확실한 중견수 주전이지만 산탄데어가 또다시 슬로우 스타트를 끊을 경우 토론토가 얼마나 더 인내할지가 변수라고 보는데요. 외야는 진짜 경쟁체제, 그리고 그건 좋은 신호라고 생각됩니다. 선발 투수는 딜런 시즈, 케빈 가우스만, 셰인 비버, 트레이 예사비지, 코디 폰스, 그리고 호세 버리오스. 현재는 이 포지션이 스프링 캠프 최대 화두가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버리오스는 6번째 옵션처럼 보이는데요. 6인 로테이션을 잠시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부상이 없다면 폰스나 버리오스 중 한 명은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펜은 제프 호프만, 루이스 발렌, 타일러 로저스, 지미 가르시아, 브레이든 피셔, 브랜던 리트, 에릭 라워, 여기에 룰5 픽인 스펜서 마일스와 앙헬 바스타르도도 경쟁 중이고 메이슨 플러티 같은 기존 자원들도 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변수는 건강한 지미 가르시아가 돌아올 수 있느냐입니다. 이렇게 2026년 블루제이스 스프링 캠프를 한번 돌아봤는데요. 블루제이스의 2026년은 기대와 불안 그리고 수많은 선택 속에서 막을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